우리가 만드는 우리 남해의 방송,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HLMA. 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 소리 남해 대표 방송 FM 91.9MHz 남해 FM. 네, 굿모닝 남해. 안녕하세요 남해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남해의 아침을 여는 방송 굿모닝 남해입니다. 대망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2023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남해 국민 여러분, 향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 모두 술술 잘 풀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어제 새해 첫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정이 또 주말과 겹쳐서 특별히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날이 맑아서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남해 FM에서도 새 특집 방송을 좀 기획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었는데요. 아직 저희 인력으로는 시기상조다 싶어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정말 특집 방송을 통해서 남해의 곳곳에서 일출을 보는 국민들과 또 남해를 방문하신 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남해는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굿모닝 남해를 진행하는 저는 이태인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이 불러줍니다. 쿵따리 샤바라. 샤바라빠빠
네, 클론이 불러줬습니다. 궁따리 샤바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자, 2023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자, 궁따리 샤바라로 자, 텐션을 좀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의 기상 정보입니다. 오늘은 영하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최고 영상 5도까지 최고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에는 좀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낀다고 합니다. 또 바람도 오늘 오전에는 북풍이 한 초당 4m 정도로 불지만 오후에는 북서풍이 5에서 한 7m 정도 이렇게 불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앞바다에 오전에는 4에서 6m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요. 오후에는 5에서 10m 정도 이렇게 불겠습니다. 파고는 0.5m로 비교적 잔잔하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는 오전에 좀 잔잔하겠고요. 오후에는 그래도 항상 오후에는 북서풍이 이렇게 좀 부니까 한 오후 한 2-3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바람이 조금 세게 불 것 같습니다. 오늘 일출은 7시 35분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새물대입니다. 물대가 새물이죠. 남면 평산 기점 만조는 아침 6시, 저녁 8시고요. 간조는 정오입니다. 12시경이 간조가 되겠습니다. 조고차는 정오 간조까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118cm의 간조 조고차를 보이겠고요. 저녁에 만조까지 저녁 8시 만조까지는 93cm 조고차를 보이겠습니다. 거의 물이 안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전에는 그래도 조금 흐르겠습니다만 저녁 만조 정오부터 저녁 만조 6시까지는 저녁 8시 만조가 저녁 8시네요. 저녁 8시까지는 93cm 조고차를 보인다고 합니다. 거의 뭐 물이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옛날부터 두물대는 선장 밥상에 고기 한 마리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예, 그 이유는 보통 두물대 정도 되면 조류 흐름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제 두물대보다 새물인데도 불구하고 두물대보다 더 조류 흐름이 약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물대 얘기까지 마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지역 소식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해준이 불러줍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터벅터벅 걷는 이 길 내가 가야 할 이 길 막막하게 보인다면 나의 선택은 뭘까 지독한 어둠 속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밤이 깊어가니 새벽이 멀지 않아 터벅터벅 걷는 이 길 내가 가야 할 이 길 막막하게 보인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터벅터벅 걷는 이 길
내가 가야 할 이 길 막막하게 보인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두운 이 길에 빛이 보이지 않아도 밤이 깊어가니 새벽이 멀지 않아 깨어나자 잠에서 태양은 떠오르니 힘들었던 지난 날 어둠 속에 던져버려 밤이 깊어야 내게 새벽이 온다 새벽을 기다리며 나는 걷고 또 걷네 영원한 밤은 없다 밤이 깊으면 너는 펴진 어둠을 뚫고 빛이 되어서 온다 네, 남해준 가수가 불러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 남해준 가수님 우리 남해군 향우님이시죠. 서울에서 스튜디오를 온에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1월 1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망의 2023년 1월 1일 여러분들은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제 생업인 낚싯배 선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제가 낚싯배 선장입니다. 제 생업이 낚싯배 선장이죠.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밝혀드렸습니다. 낚싯배 선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해를 찾은 낚시 여행객들을 모시고 2023년 첫 번째 감성돔 선상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일기예보가 좀 심상찮아 가지고요. 취소를 하려고 또 몇 번 망설이고 또 같은 선장님들한테 같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날씨가 어떨 것 같느냐. 아무래도 이제 일기예보하고 또 현지 날씨하고는 또 이렇게 많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도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취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약하신 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출항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순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진주에서, 대구에서 뭐 전국에서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7분을 모시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이고 참 허연 백파에 얼마나 또 꼴랑거리는지 시급봤습니다. 두물대라서 조류 흐름이 너무 느려가지고요. 어제 같은 날에는 이제 본류 때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수심 한 20m 정도 이렇게 깊은 곳에 이렇게 딱 들러오면 그래도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또 두물대 조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본류대 쪽에는 그래도 조류가 조금 흐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한바다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어제 바람하고 또 파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통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초소 아시죠? 초소. 예. 군부대 초소 밑에 항촌 초소 밑에 깊숙이 들어가서 따들러 왔습니다. 그래도 뭐 별 수가 없더라고요.
서풍이 불 때는 어떻게 뭐 답이 안 나오니까요. 제가 사는 항촌 같은 곳은 이렇게 북풍이나 북서풍이 불면 마을 뒷산이 엉봉산, 엉봉산이 또 육지가 이렇게 바람을 막아줘서 그런 대로 포근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어제는 또 오전에 서풍이 불더라고요. 서풍이나 남풍이 불면 말 그대로 꼼짝 말아죠. 답이 안 나옵니다. 바다 위 선상에서 보는 일출, 또 육지에서 보는 일출과 또 다른 감흥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바다라는 그런 대자연과 하나가 될 수가 또 있고요. 또 바다 위라서 앞이 탁 트여 있죠. 그러면서 소치도 점점이 섬이 하나, 소치도 하나 탁 그 바다에 떠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꼭 나만의 것이냐 이렇게 감격에 벅차오를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떠오르는 태양을 가로질러서 갈매기라도 몇 마리 이렇게 날개짓을 해 보이면 절로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죠. 어제는 이제 바람도 세차고 파도가 높아서 바다 한가운데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초소 밑에 홈통 밑에서 일출을 감상했는데요. 문득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가천 고갯길에 온통 승용차로 인산인해를 이뤘더라고요. 밑에서 고개를 들어서 위로 치켜보는 그런 또 진풍경이 어제 또 펼쳐졌습니다. 예? 닥치고 감성돔 쫙이나 말씀해 달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박상민이 불러줍니다. 비원. 헬스한 모습이었었지. 말하기조차 힘이 들어. 침묵의 그 시간이 흘러간 뒤에 마지막으로 내게 하던 말,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잊혀져 있던 사람에게, 나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만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단 말과 함께 흐르기던 너의 모습,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듯이 내 절규
하지만 행복할 거라고 믿으며 이 노래 속에 그녀를 보내요. 네, 박상민의 비원 오랜만에 함께 했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평소에 듣고 싶었던 그런 노래들 위주로 선곡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의도적으로 또 들려드리는 그런 노래도 있기도 하고요. 어쩔 때 그러다 보면 방송 취지와 또 틀리게 또 노래 선곡이 안 맞을 때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8시부터 9시는 제 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께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저희 방송이 아직 많이 저변 확대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방송을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또는 주변의 소식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가감없이 이렇게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재난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남해에는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명은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네요. 어제 오후 3시 기준입니다.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11명은 검사 중이라고 하고요.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뒤에 우리 남해의 확진자는 15,627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치료 중인 분이 지금 257명이라고 하고요. 사망이 15명, 또 완치자가 15,353명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해의 선별진료소, 우리 남해에는 선별진료소가 2군데가 있죠. 현재 남해군 보건소, 남해읍에 있는 남해군 보건소, 그리고 남해병원 2곳에 음압기를 설치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정문 앞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2명이 상주를 하면서 역학조사서 작성, 또 검체 채취 같은 이런 진료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죠. 남해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전화번호는요. 860-8730, 860-8730 그리고 8740, 860-8740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남해병원에서는 응급실 정문 앞에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직원 근무 환자가 호출벨 누르면 응급실 의료진이 가서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상시적으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출벨을 누르면 의료진이 와서 진료를 해 준다고 합니다. 남해병원은 860-6630, 863-2201, 남해병원은 860-6630이나 863-2201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에는 11시 30분에 마감을 한답니다.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남해군 보건소와 남해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항원검사소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선별 검사 순서는요. 먼저 손 소독을 하시고 인적사항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검사 라벨을 작성하고 난 뒤에 검체 채취를 하고 손 소독 후에 기가를 하는 그런 순서로 선별 검사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남해군 보건소와 남해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 정보 알려드렸고요. 어제 오후 1월 1일 오후 3시 기준에서 우리 남해는 1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명은 검사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유인숙이 불러줍니다. 뻐꾸기 사랑.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야 내 사랑의 둥지 품고 날아간 새야 그리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니 사랑이 생각나면 그리움 쪼아 먹고 내 품에서 고이 쉬려마 뻐꾸기야 뻐꾸기야 내 품에서 쉬려마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야 내 사랑의 둥지 품고 날아간 새야 그리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니 사랑이 생각나면 그리움 쪼아 먹고 내 품에서 고이 쉬려마 뻐꾸기야 뻐꾸기야 내 품에서 쉬려마 내 품에서 쉬려마 뻐꾸기 사랑 네. 우리 남해의 가수님이시죠. 류인숙 가수님께서 뻐꾸기 사랑 보내드렸습니다. 남해 FM에서는 우리 남해의 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남해 가수님들 또 우리 남해의 소리를 저희가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이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남해 출신 향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남해의 소리를 남해인들의 소리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또는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군이 한시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보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년 실업 완화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취약계층의 범주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희도 근간에 남해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희가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교육을 저희가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범주가 좀 모호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마침 취약계층의 정의 범주가 있어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정의는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같은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우선 선발을 위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는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의 65%, 1인 가구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마지막 구직 신청일 기준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여성 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위기 청소년, 갱생 보호 대상자, 그리고 수용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이런 분들을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군요. 아무튼 남해군에서 취약계층, 취업, 저소득, 실업자,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1일까지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하고요. 근무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30일, 5개월 동안 한다고 합니다. 예산 사정 등에 따라서 근무 기간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공공근로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실업 대책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군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14명 모집하고요.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33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서비스 지원 사업에 14명, 환경정화 사업에 42명,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33명, 도로변 환경정비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에 20명, 청년 일자리 사업은 가족관계 등록부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2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24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나비 생태공원 경관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에 24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4명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임금과 근무 조건은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이라고 합니다. 교통비, 간식비, 부대비, 추가 경비도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삼는다고 합니다. 공공근로 지역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5시간, 하루에 3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는 하루 5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25시간 이내에 근무를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답니다. 휴일은 유급이고요. 연차 수당도 지급하고 사회보험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추가 근로 시에는 주중에 대체 휴무로 이렇게 또 가능하고요. 근무 태도가 불량하신 분은 또 사업 참여를 배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는 18세 이상 근로 능력 있는 남해 군민이 참여 자격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이 3억 원 이하,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이렇게 해서 3억 원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 공공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주민등록, 세대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참여 자격은요. 청년 일자리 참여 자격은 재학생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 고교, 대학생, 재학생 등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청년 일자리 참여 자격은 재학생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졸업 예정자는 상반기 사업부터 참여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 자격은요. 사업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라고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남해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취업취약계층의 공공근로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궁금한 분은 남해군 경제과 일자리 공동체팀, 남해군 경제과 일자리 공동체팀 860-3231 36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잔디가 불러줍니다. 오라버니.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놓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네, 금잔디가 불러드렸습니다. 오라버니. 자, 오늘 날짜로 남해군에 인사발령이 있었네요. 예, 인사발령 정보를 제가 이렇게 출력을 전부 다 했는데요. 좀 소개를 하려고 막상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거진 몇 장이야? 한 7, 8장 이렇게 됩니다. 빠르게 한번 알려드릴까요? 예, 엄두가 안 나긴 합니다만 또 시작하면 또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른 언론사들은 이런 인사 발령이 있으면 이런 인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논평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예, 아무튼 이유가 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우리 남해군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평소에 아시던 분들이 다른 과로 이렇게 또 보직을 바꾸거나 또 그렇게 해서 좀 당분간은 며칠 동안은 좀 민원 업무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성진에 4급에 2명이 승진을 했네요. 네, 어해 사무과에 있던 김성건 씨가 관광경제국장으로, 또 경제과의 이곤 씨가 해양환경국장으로, 또 직무대리 5급에도 2명이 또 승진을 했습니다. 직무대리로 5급으로 2명이, 경제과의 이채은 씨가 경제과장 직무대리로, 상하수도과 정만식 씨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로, 그리고 일반 승진 6급 축하드립니다. 승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의 신대호 씨가 기획조정실 행정 6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그리고 핵심 전략 추진단에 있던 행정 7급 강동수 씨가 핵심 전략 추진단 행정 6급으로, 그리고 복지정책과 공업 7급인 정철종 씨가 복지정책과 공업 6급으로, 그리고 도시건축과 시설 7급 김기태 씨가 도시건축과 시설 6급으로, 보건행정과 의료기술 7급 위수화 씨가 보건소 의료기술 6급으로 또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5급 이상 또 전보도 10명이 있습니다. 장명정 씨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홍태 씨가 핵심전략추진단장으로, 손미경 씨가 복지정책과장으로, 박재경 씨가 민원지적과장으로, 박정현 씨가 재무과장으로, 최은진 씨가 문화체육과장으로, 김기현 씨가 도시건축과장으로, 박진평 씨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이렇게 전보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 5급 김미선 씨는 남해읍장으로, 감홍경 씨는 설천면장으로 이렇게 전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6급 전보로 또 32명이 이렇게 팀장으로 전보를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예, 박성순 씨가 기획조정실 협력조정팀장으로, 안선영 씨가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 정책팀장으로, 정성화 씨가 행정과 정보전산팀장으로, 곽동아 씨가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장으로, 장세정 씨가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장으로, 이정화 씨가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장으로, 차화정 씨가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으로, 조진갑 씨가 관광진흥과 관광프로젝트팀장으로, 정점숙 씨가 경제과 지역경제팀장으로, 박순범 씨가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장으로, 안성필 씨가 경제과 지역개발팀장으로, 류정옥 씨가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장으로, 강귀순 씨가 문화체육과 문화재팀장으로, 황성호 씨가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으로, 손성호 씨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박봉숙 씨가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으로, 정동환 씨가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으로, 정우철 씨가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으로, 박휘태 씨가 상하수도과 상수도팀장으로, 박혜경 씨가 의회사무과 파견 근무로, 또 박기엽 씨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를 명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민규 씨는 남해읍 부업장, 류덕실 씨는 남해읍 팀장, 이주홍 씨는 이동면 팀장, 박선욱 씨는 상주면 팀장, 정희연 씨는 삼동면 팀장, 박민희 씨는 남면 부면장, 백창주 씨는 남면 팀장, 최종 씨는 고연면 부면장, 조성재 씨는 고연면 팀장, 장형규 씨는 창선면 부면장, 서보면 씨는 창선면 팀장으로 이렇게 전보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6급 김현숙 씨는 핵심전략추진단, 차지웅 씨는 행정과, 황경미 씨는 재무과, 구가영 씨는 경제과, 김진석 씨는 재난안전과, 홍정숙 씨는 상하수다과로 전보 발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씨는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으로, 김영경 씨는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장으로, 윤경록 씨는 남해업 팀장으로 이렇게 또 보직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해군에 오늘 날짜로 인사이동 발령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남해군을 찾는 민원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상도가 불러줍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 선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 세월이 너무 네, 남자라는 이유로 트로트 신이 떴다. 예, 나성도와 최우진이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소식을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아직도 뭐 한 열 몇 장이 남아 있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정작 하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우리 남해군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른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목표 공시제에 따른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이 일자리 종합 대책을 찬찬히 뜯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진 배경과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계획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좀 드리고요. 내일부터 이 일자리 종합 대책을 찬찬히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에는 우리 남해군의 고용률이 2022년 상반기 기준에서 작년 상반기 기준에서 전국 평균이 62.7%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해가 67.3%입니다. 예. 경남에서 군부 평균이 61.9%, 62% 정도 되는데 우리는 67.3%네요. 그래서 조금 한
5% 정도 이렇게 높아요. 그런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30대 이상의 고용률이 77%인데 비해서 30대 이상의 고용률이 77%인데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이 31.3%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1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하반기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또 노년층 감소도 또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남해 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만이 인구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또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서 종합 계획을 2026년까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는데요. 추진 목적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인구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 또 정부 정책 기조에 맞는 살고 싶은 남해 건설을 위한 그런 추진 목적이라고 합니다. 농업 부분의 대규모 유통 허브 조성, 브레이크 힐스 남해 조성, 대지포 웰리스 온천단지 조성 사업, 창업 분야의 보물섬 청년 창업 스타트, 성장업,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2023년부터 올해부터 2026년 4개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내일부터 찬찬히 여러분과 한번 뜯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약 1시간가량 우리 남해 소식들로 함께 했는데요. 굿모닝 남해 지역의 소식과 이슈 또 있는 우리 남해 군민들과 전화 인터뷰 행사 또 농수산 소식, 행정 소식 우리 군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주변의 소식들로 채워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 소식을 제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해주시면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남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